자, 일단 여러가지 순열 첫 단원인데 요거 하기 전에 먼저 뭐부터 할 거냐면 너네 경우의 수부터 일단 좀 들어가 볼게. 이게 사실 좀 오래됐기 때문에 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경우의 수랑 순열 조합 있잖아. 다 좀 가물가물하지? 그래서 저 요거 좀 복습하고 그러고 들어갈게. 일단 경우의 수라는 거를 하기 전에 먼저 시행이라는 것부터 해볼게. 시행. 자, 시행이라는 게 뭐야? 시행이 뭐야? 시행. 배시. 시행이 뭐야? 그냥 하는 거. 그냥 뭔가 하는 거. 원래 시행의 정의가 좀 길어. 좀 길긴 하는데 뭐 어떤 뭐 결과가 뭐 우연에 의해서 뭐 정해지는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뭐 되게 긴데 그냥 간단하게 어떤 실험이나 관찰 정도로 생각하면 돼. 실험 또는 관찰.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된다. 그래서 이런 게 시행. 그러니까 뭔가 하는 거. 주사위를 던진다든가 아니면 주머니에서 공을 꺼낸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시행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사건이라는 게 있는데 사건이라는 건 이 시행을 이런 실험을 했을 때의 결과라고 생각하면 돼. 결과. 그래서 그 결과는 이제 문제에서 주어지는 거에 따라 다르겠지. 뭐 예를 들어 보면 내가 주사위를 한 번 던지는 시행을 했을 때 이때 2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2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보통 A라고 이렇게 많이 표현하거든. 대문자 A, B, C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한다. 그럼 그 사건을 내가 써보면 뭐가 있을까? 246이 있지. 246 맞지? 246. 그리고 이렇게 사건을 보통 집합으로 표현을 많이 해. 이렇게 집합으로. 그래서 246 이렇게 이제 이런 게 사건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게 시행했을 때 결과를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문제에서 뭐가 어떤 사건이 주어지냐에 따라 좀 다르겠지.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게 지금 총 몇 가지야? 세 가지잖아. 세 가지. 맞지? 이런 걸 우리가 세 가지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가 결국 뭐냐면 어떤 사건에 대한 가지수를 얘기하는 거지. 이게 이제 뭐야? 얘가 경우의 수인 거지. 그러니까 사건의 가지수, 경우의 수, 그지? 경우의 수라는 거니까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얼마나 잘 찾냐 그런 거에 대한 공부라고 생각하면 되지. 됐어? 그래서 여러 가지의 도구들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용해서 이런 경우의 수를 효율적으로 빠르게 잘 세는 그런 것들을 배운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방법 중에 하나가, 이 경우의 수를 세는 첫 번째 방법 중에 하나가 합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 합의 법칙은 어떨 때 일단 쓰냐면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그때 이제 쓴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더 하겠다는 얘기인데, 뭐 예를 들어 보면 마찬가지로 주사위를 한번 던졌을 때 2의 배수의 눈이 나오거나 또는 3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면 주사위에서 2의 배수는 뭐가 있어? 2, 4, 6이 있지. 몇 가지? 세 가지가 있지. 3의 약수 몇 가지? 두 가지가 있잖아. 그지? 그럼 주사위를 던졌을 때 2의 배수가 나오면서 동시에 3의 약수가 나올 수 있어? 없어? 불가능하지. 그지? 그래서 이걸 사건 A, 사건 B라고 했을 때 이 A, B는 동시에 일어날 수 없으니까 이 가지수를 각각 계산해서 더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됐어? 이게 합의 법칙이야. 더하겠다고. 그래서 얼마? 5가지. 간단하지? 이게 합의 법칙이야. 기본적으로. 자,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어. 주사위를 던졌을 때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럼 2의 배수 몇 개 있다고? 3개 있다고. 3의 배수 몇 개 있어? 2개가 있지. 근데 2의 배수랑 3의 배수에 겹치는 게 하나 있지. 뭐가 있어? 6이라는 숫자가 겹치잖아. 얘는 2, 4, 6이고 그 다음에 3의 배수에 3, 6이 있다 보니까 얘하고 얘는 이제 겹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걸 동시에 일어난다라고 하지 않고 그냥 겹친다라고 표현을 좀 하는데, 왜냐면은 이 6을 제외한 나머지 숫자는 동시에 일어날 수 없잖아. 맞지? 그래서 좀 일반적으로는 이 두 사건은 동시에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데 겹치는 게 있다 보니까 이 겹치는 거를 이제 빼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두 번 셌으니까. 그치? 여기서도 세고 여기서도 했으니까. 그래서 하나 빼서 계산하면 4가지 이렇게 이제 쓰겠다는 얘기지. 됐어? 그러니까 합의 법칙이라는 걸 이용해서 계산을 할 때는
일단 그 두 사건이 동시에 그러니까 겹치는 게 있는지 없는지를 좀 따져봐야 돼. 겹치는 게 없으면 그냥 더하면 땡이고 있으면 더한 다음에 겹치는 걸 한 번 빼서 계산해 주란 얘기지. 됐지? 요게 합의 법칙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곱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 이건 뭐 하겠다는 얘기야? 곱하겠다는 얘기야. 언제 쓸 거냐면 A, B가 동시에 일어날 때 쓸 거야. 동시에 일어날 때 요때 쓰는 건데 뭐 이거는 그냥 가장 흔한 예시가 자 집에서 출발해서 식당에 가서 밥을 좀 먹고 그리고 이제 학원을 오는 경우의 수를 이제 찾고 싶어. 근데 집에서 식당까지의 길은 총 3가지 길이 있고 식당에서 학원까지 길은 4가지 길이 있는 거지. 그러면 집에서 식당을 들러서 밥을 먹고 학원까지 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이제 물어본 거야. 그러면 집에서 식당까지 오는 그 사건을 A라 하고 식당에서 학원까지 오는 사건을 B라고 하면 얘 3가지지. 얘 몇 가지? 4가지잖아. 그러니까 이걸 뭐 하겠다는 거야? 곱하겠다는 얘기지. A하고 B가 이제 동시에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래서 3 곱하기 4에서 12가지 방법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됐어?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동시에라는 말을 잘 좀 해석을 해봐야 되는 게 얘는 동시간대라는 말이랑 그 다음 연속적으로 일어난다라는 말 이런 의미가 다 포함된 거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서는 연속적으로 일어난다라는 게 포함됐겠지. 동시간대는 불가능하잖아. 너네가 집에서 이 길을 통해서 식당으로 가는 동시에 이렇게 갈 수 있어? 불가능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일어난다라는 의미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를 거쳐서 밥 먹고 여기를 거친다 이런 식으로. 됐어? 이해지?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상황 아니면 이제 동시간대에 일어나는 상황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동시에 일어난다라고 해서 곱의 법칙을 사용한다고 생각하는 거지. 됐어? 아니면 뭐 이런 것도 있겠지. 또 뭐가 있을까? 우리 배 씨가 나중에 내년에 고3 끝나고 이제 소개팅을 나갔대. 소개팅이 잡혔어. 그래서 이제 소개팅을 좀 하려고 이제 좀 이렇게 잘 입어야 되니까 이제 옷도 좀 잘 입고 이제 뭐 이렇게 머리도 감고 좀 씻기도 하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옷장을 좀 열어봤는데 이제 보니까 상의가 한 3벌 있고 하의가 한 4벌 있고 신발이 한 30켤레 있대.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성민이가 이제 코디를 하는 그런 경우의 수를 이제 구하라고 했어. 그러면 뭐라고 하면 돼? 이걸로 코디하는 방법의 수. 코디 가지수. 3 곱하기 4 곱하기 30이지. 그치? 그러니까 이거를 연속적으로 다 고를 거 아니야. 그치? 연속적으로 골라서 입을 거 아니야. 요렇게만 골라서 입고 나갈 수는 없잖아. 그치? 맨발로 나갈 수는 없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이걸 다 골라서 이것까지 고르는 게 이제 이 상황의 종료잖아. 끝이잖아. 그치? 다 골라야. 그래서 이것들이 다 연속적으로 일어난다 라고 생각해서 3 곱하기 4 곱하기 30이라고 하는 거지. 이것도 동시간대 일어나는 건 아니지. 그치? 내가 상의를 입으면서 동시에 하의를 입을 수 있어? 그렇게 해본 사람 있어? 없잖아. 그치? 상의 입고 그 다음에 하의 입고 신발 신고. 그치? 그런 식으로.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연속적으로라는 의미의 곱의 법칙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물론 동시간대 일어나는 것도 충분히 있지. 예를 들어서 그냥 주사위 2개를 동시에 던지는 거. 이거는 그냥 동시간대 아니야? 주사위 2개를 동시에 던진다. 이건 동시간대잖아. 그치? 근데 이것도 곱의 법칙에 해당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돼. 됐지?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가 이거 구분하는 게 첫 번째야. 이걸 더해야 될지 곱해야 될지. 그거를 너네가 문제를 보고 상황을 파악해서 계산을 해주면 돼. 맞지? 그게 첫 번째야. 그거부터 잘해야 돼 일단. 언제 더하고 언제 곱하고 이럴지.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 2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3번째 방법은 뭐가 있냐면 이거는 좀 노가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일일이 세는 게 있어. 일일이 센다. 자,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 x 플러스 2y가 6 이하를 만족하는 자연수 xy를 구하시오. 순서쌍을 구하시오.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이런 건 하나씩 세야 돼. 어쩔 수 없이. 맞지? 뭐가 있을까? 11,
또 1, 2 2 1 3 1 4 1 끝이야? 이해 다인가? 뭐 이게 다겠지? 다 많이 하는데? 맞겠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씩 세는 건데, 근데 이것도 뭐 사실 이 정도도 뭐 그렇게 크게 나쁘진 않은 것 같긴 한데, 이런 걸 셀 때 그냥 생각나는 걸 막 세는 건 아니고, 지금 처음에 1,1부터 시작한 거 이거는 좀 괜찮았어. 끝자락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야. 무조건 끝자락부터. 그러니까 지금 1,1이 사실 자연수의 시작이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한 거는 괜찮았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늘려가고, 그러다가 또 막히면 그 앞에 걸 또 늘리고, 이런 식으로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 근데 살짝 좀 그렇지. 여기 2,2에서 2,1로 다시 넘어온 거, 요거 차라리 요걸 먼저 세고 그 다음 요걸 세는 그런 식이었으면 좀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아무튼 요걸 규칙 있게 세라는 얘기야. 내 말은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막 부르게 되면 분명히 빠뜨리는 게 생긴다고. 그래서 이걸 생각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끝자락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는 거지. 일단 뭐 예를 들어서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6 이하라고 했으니까 나는 합이 6 되는 것부터 생각할 것 같아. 6 되는 거. 합이 6 되는 거는, 그리고 기준은 당연히 y로 잡겠지. 그러면 뭐야? 4,1이 있겠네. 맞아? 그 다음에 얘가 2일 때는 뭐가 있어? 2가 있겠고, 3일 때는 없겠지. 그 다음 합이 5 되는 거. 5 되는 거는 얘가 1일 때 3이면 되고, 그 다음에 2일 때 1이면 되고, 그 다음에 합이 4 되는 거 1일 때 2가 되면 되고, 그 다음에 2일 때 안 되고, 그 다음 합이 3 되는 거는 1, 1밖에 없지. 이런 식으로. 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세겠지 나는. 그러니까 뭔가 하나 기준을 잡은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끝자락부터 시작해서 쭉쭉쭉 나간다는 얘기야. 그렇게 세야 너네가 실수 없이 셀 수 있다고. 이해하냐 뭔 말이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세버리면 틀리게 나온다고. 분명히 빠뜨리는 게 분명히 생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잘 세주면 되는데, 이렇게 하나씩 세는 방법 중에 또 뭐가 있냐면, 지금 이런 식으로 세는 것도 있고, 너네 그런 것도 좀 있어. 수영도라고 해서. 수영도 혹시 들어봤냐? 못 들어봤나? 자, 1, 2, 3, 4라는 4개의 숫자가 있고, 그리고 자리도 4자리가 있다고 해볼게. 그러니까 요 첫 번째 자리를 A1, 그 다음은 A2, A3, A4라는 자리가 있다고 했을 때, 요 1, 2, 3, 4라는 숫자를 한 번씩 사용해서 요 자리에다 집어넣어서 4자리 자연수를 내가 만들고 싶어.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데, 근데 조건은 뭐냐면 AK가 K가 되면 안 된다는 조건이 붙었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누가 못 들어온다고? 1이 못 들어온다고. 여기는 2, 여기는 3, 여기는 4가 못 들어온다고. 그런 규칙을 가지고 이걸로 만들 수 있는 4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래. 그렇게 나왔어, 문제에서. 그럼 이런 경우에 보통 이제 수영도라는 걸 사용하는데, 수영도라는 건 너네 마인드맵 같은 거 해봤을 거 아니야. 저 가운데 그냥 생각 하나 이제 놓고 이제 가지치는 거 있잖아.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첫 번째 자리 A1 자리에는 1이 못 들어오니까 들어올 수 있는 애가 누구 있어? 2 아니면 3 아니면 4 이렇게 3개가 있겠지, 그지? 그러니까 3가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2, 3, 4를 다 쓰는 거야, 이렇게. 4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가지를 치는 거지. 자, 2가 들어왔다 쳐볼게. 그럼 그 두 번째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게 뭐야? 1 아니면 3 아니면 4가 있겠지. 맞아? 그리고 2, 1이 들어왔다 쳐볼게. 그럼 그 다음 뭐 있어? 남은 게 3, 4인데 3, 4가 들어가면 자리에 규칙이 안 맞지? 그러니까 어떻게 들어가야 돼? 4하고 3으로 들어가면 되겠지, 그지? 그 다음은 2, 3이 들어왔어. 그럼 그 다음 뭐야? 4, 1이겠지. 남은 게 1, 4니까, 그지? 4, 1로 들어와야 되고, 2, 4가 들어왔을 땐 어때? 1, 3이 들어오면 되지. 그치?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일단 위에 거 3가지 있고, 자, 그럼 첫 번째 그 다음은 3이 왔어. 그럼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게 뭐 있어? 1 아니면 4밖에 없지. 그럼 3, 1이 왔어. 그럼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건? 4, 2가 있지. 3, 4가 들어왔어. 그건. 그 다음은? 1, 2 아니면 2, 1도 괜찮지. 맞지? 이렇게. 4 들어왔어. 그 다음 얼마야? 1, 3.
1 들어왔으면 4, 1이면 그 다음 뭐야? 2, 3이지. 4, 3 들어왔어. 그 다음 뭐야? 1, 2 또는 2, 1도 가능하지. 총 몇 가지야? 몇 가지? 9가지지, 9가지. 그치? 이런 식으로 세는 게 수영도라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가지를 치면서 하나씩 다 세는 거야. 근데 이게 좀 오래 걸리고 좀 이렇게 좀 무식한 방법인 것 같아 보여도, 근데 이렇게 해야 실수 없이 셀 수 있거든. 이렇게 하나씩 다 적어가면서 해야. 그래서 이런 방법도 좀 기억을 하고 있으라고. 하나씩 세는 건데 가지를 치면서 세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 상황 자체를 수영도라고 하기보다는 수영도를 이용해서 푸는 그 상황 중에 이런 상황도 있다는 얘기야. 이런 상황도. 그러니까 여기에는 1이 못 들어오고 얘는 2 못 들어오고 3 못 들어오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규칙을 갖는 그런 상황일 때 수영도라는 걸 이용해서 구한다라는 건데, 이걸 굳이 예시로 든 이유는 뭐냐면 사실 이게 좀 잘 나와. 요 상황 자체가 좀 잘 나오는 편이야. 지금 그러니까 요 자리에 뭐 못 들어오는 조건이 있는 이런 상황. 그러니까 그런 거랑 좀 비슷해. 비슷한 게 똑같지. 너네 자물쇠가 그냥 4개 있다고 쳐볼게. 4개의 자물쇠가 있어. 그럼 이 자물쇠에 맞는 열쇠가 있을 거 아니야. 맞아? 그럼 그 열쇠 4개를 섞은 다음에 랜덤으로 하나 뽑아서 여기다가 꽂아서 돌리고 얘도 꽂아 돌리고 돌렸을 때 전부 열리지 않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하면 얘랑 똑같은 거지. 같은 상황인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은근히 좀 나오는 편이거든. 그래서 요런 상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외워주는 게 좀 좋아. 요즘은 그렇게 잘 나오는 편은 아닌데 그래도 한때 좀 잘 나왔던 그런 유형이라서. 그래서 지금처럼 4개의 자물쇠가 있는 경우는 9가지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자물쇠 하나 추가돼서 5개 자물쇠가 있다고 하면 44가지라고 해서 이 정도는 좀 기억해놔. 알았지? 종류가 5개 있을 때는 44가지야. 너네가 이 44가지를 이 수영도로 다 하긴 빡시잖아. 맞지? 그러니까 요건 좀 외워두라고. 요거는. 됐어? 그 3개 있는 경우도 있거든, A, B, C. 근데 이거는 그냥 별거 없어. 그냥 세보다 보면 한 2가지밖에 안 나와. 그래서 요거 정도는 좀 기억해 주는 게 좋아.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3가지 방법, 기본적인 경우의 수를 세는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사실 이제 모든 경우의 수 문제는 방금 했던 합의 법칙하고 곱의 법칙하고 일일이 세는 거 있잖아. 그 3가지만 알고 있으면 다 풀 수 있어. 모든 경우의 수 문제를 다 풀 수 있는데, 근데 좀 이제 효율적으로 푸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정한 상황 같은 것들을 좀 외워서 그걸 이제 공식화해서 보통 문제를 좀 많이 푸는 거지. 원래는 이 합의 법칙, 곱의 법칙만 알고 있어도 다 풀리긴 해. 맞지? 근데 그렇게만 이제 풀다 보면 너무 이제 계산도 길어지고 생각할 것도 좀 많아져서, 그래서 이거를 어떤 특정한 상황을 우리가 아예 이제 공식화해서 외울 건데, 그 중에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순열이야. 첫 번째로 나오는 건 계승이야, 계승. 이거부터 할게. n의 계승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n의 계승이거든. n 팩토리얼이라고 해서. 알고 있냐 혹시 이거? 계산 어떻게 하지 이거? n 곱하기 n-1 곱하기 n-2 이런 식으로 해서 어디까지? 1까지 곱하는 게 n의 계승이지. 그냥 이거는 어떤 상황에서 나온 거냐면 n명을 뭐 하는 거야? 그치, 맞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 일렬로 나열. 그런 경우의 수가 n의 계승이라고 해서 n 팩토리얼이라고 쓰잖아. 맞지? 요거 좀 기억하고 있으면 되고. 이게 첫 번째.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n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그 상황을 그냥 이런 기호를 사용해서 좀 간단하게 이제 표현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런 거 하나 있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순열인데. 순열이라는 거는 이런 거지. 서로 다른 n개에서 서로 다른 뭐야? r개를 뽑아서 뭐 하는 거야? 뽑아 나열하는 거. 일렬로 나열하는 거. 그게 이제 순열이라고 얘기를 하고, 기호로는 우리가 NPR이라고 쓰지. 오케이. NPR. 그래서 NPR이라고 쓰는데, 뭐 이거 예시를 하나만 들어보면,
자, A, B, C, D 4명의 학생이 있다고 해볼게. 4명의 학생이 있고 이 4명의 학생 중에서 내가 딱 2명을 뽑아서 반장 하나, 부반장 하나를 시킬 거야. 부반장, 반장 한 명 시키고 나머지 한 명을 부반장으로 이제 뽑으려고 하는 거지. 그러면 그 가지수가 몇 가지야? 뭐 반장, 부반장 뽑는다 했으니까 2명 뽑겠다는 얘기잖아. 그럼 그 두 자리를 만들었다고 쳐볼게. 자리를 2개를 만들었어. 그럼 첫 번째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가지수 몇 가지야? 4가지. 두 번째는 3가지가 되겠지. 이걸 기호로 뭐라고 표현할 거라고? 4, P, 2가 되겠지. 4명 중에 2명을 뽑는다고 이 자식아. 어? 4명 중에 2명을 뽑는다고. 됐어? 그리고 뽑고 끝이 아니라 나열까지 하는 거야. 나열까지 하는 경우를 해서 4P2라고 쓰는 거야. 됐지? 그래서 계산은 4 곱하기 3. 자, 계산 방법은 이렇게 돼. 4P2니까 4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무조건. 오케이? 그리고 내가 몇 명 뽑았다고? 2명 뽑았잖아. 2명. 그러니까 이 숫자가 몇 개가 나올 때까지 곱하는 거야? 2개 나올 때까지 곱하는 거야. 숫자. 2까지 곱하는 게 아니라 숫자가 2개가 나오면 끝인 거지. 왜냐면 자리가 2개밖에 없으니까. 됐어? 그래서 이렇게 12로 계산을 하겠다는 얘기지. 이게 이제 순열이라고 생각하면 돼. 뭐 하나 더 해볼까? 재밌는데? 5명 중에 3명 뽑을 거래. 뭐야? 5P3이지. 맞지? 그럼 계산은 어떻게 한다고? 5 곱하기 4 곱하기 3까지 3개의 숫자가 나올 때까지 끝이잖아. 3개 나왔잖아. 맞지? 5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60까지 뭐 이렇게 나오겠지. 이런 식으로. 됐어?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이 순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순서가 바뀌면은 이제 다른 경우가 된다라는 게 중요하다. 정연아, 맞지? 순서가 바뀌면 뭐 한다고? 다른 경우라고 이 새끼야. 어? 만약에 여기서 요 위에서 내가 A, B를 뽑은 거하고 B, A를 뽑은 건 같아 달라? 다른 거라고. A, B를 뽑으면 얘가 반장이고 얘가 뭐야? 부반장일 거 아니야. 이 B, A를 뽑으면 얘가 반장이고 얘가 뭐야? 부반장이겠지. 맞지? 다른 경우잖아. 맞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뽑는 순서에 따라 경우가 달라지면 무조건 뭘로 생각하는 거야? 무조건 순열로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순서를 고려하겠다는 얘기야. 맞지? 그러니까 이런 게 당연히 이런 것도 있지만 자연수 같은 것도 있잖아. 11이랑 21은 다른 자연수잖아. 이것도 순서를 고려하는 거니까 순열에 해당하는 내용이겠지. 됐어? 이해지? 여기서의 핵심은 그거야. 순열이냐 조합이냐의 핵심은 순서를 내가 바꿨을 때 그게 다른 경우가 되는지 아니면은 그냥 똑같은 경우가 되는지 그걸 구분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너네가 제일 못하는 게 그거야. 그것만 잘 구분할 수 있으면 된다고. 오케이? 됐지?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순열에선 이렇게 순서를 고려하니까 이제 다른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이걸 계산하는 공식은 뭐냐면 NPR 계산하는 공식은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쭉 가서 몇 개 나올 때까지? R개 나올 때까지라서 n-R 플러스 1까지라고 생각하면 돼. 이게 R개라고 생각하면 된다. 좀 달라. n-R까지를 하면 이게 몇 개야? n부터 n-R까지면 R 플러스 1개지. 그치? 이 R 플러스 1개잖아. 그래서 R까지 나오려면, R개까지 나오려면 이렇게 n-R 플러스 1이라고 하면 돼. 그치? 요게 R개라고 생각하면 돼. 자, 이거는 근데 계산하는 공식이기 때문에 딱히 외울 필요는 없어. 그냥 이 방법을 알고 있으면 이렇게 계산하면 되기 때문에 요 공식을 너네가 알 필요는 없고 어떤 공식은 좀 알고 있어야 되냐면 요 상태에서 이거를 분모 분자에 똑같이 n-R 팩을 곱한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그러면은 분모가 뭐야? 분모는 그냥 n-R 팩이고 분자가 뭐가 되냐? 분자. 분자? 분자. 여기에서 하나 빼면 n-r이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부터 또 이제 쭉 가서 1까지 곱한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잘 이어지고 있잖아, 이 둘이. 그럼 n부터 시작해서 1까지 곱한다는 얘기니까 그게 뭐야? n팩 아니야, n팩? 이렇게. 요거는 좀 외우라고, 요거. 이거는 이제 어떨 때 많이 사용하냐면 어떤 순열의 성질이라든지 조합의 성질이라든지 그런 거를 좀 증명을 하는 과정 그런 거나 뭐 방정식 풀 때나 그럴 때 좀 이제 종종 이용하는 공식이라서 요거는 좀 기억해놔. 얘는 그냥 계산할 줄만 알면 굳이 뭐 몰라도 상관없는데 얘는 좀 기억해놔. 알았지? 요거 일단 좀 기억해놓고 자, 그 다음에
순열의 성질 몇 가지만 또 이제 살펴보면 NP0 같은 거부터 보자. NP0. NP0이라는 거는 해석을 해보면 N명 중에서 0명을 뽑겠다는 얘기잖아. 맞아? 그럼 이걸 실제로 계산해보면 그냥 한 가지가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한 가지. 여기다 0 넣어봐. 얼마야? 아래다 0 넣으면 분모가 얼마야? N팩이지. N팩분 N팩이니까 약분되면 1이잖아. 그치? 뭐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뽑는 것도 그냥 한 가지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 다음 두 번째는 NP1. N명 중에 몇 명 뽑겠다고? 한 명 뽑겠다고. 한 명. 오케이? 한 명. 몇 가지야? N가지지. 그치? 한 명을 뽑는 거는 그 한 명을 나열하는 게 딱히 별로 의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한 명 뽑는 거니까 N가지라고 생각하는 거고. 세 번째는 NPN은 뭐야? N명 중 N명을 뽑아서 나열하는 거야. N팩이겠지. N팩. 맞아? 그러니까 N명을 다 나열하겠다는 얘기잖아. 그냥. 그래서 N팩토리알이라고 생각하면 돼. 됐지? 그래서 기본적인 순열의 성질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요것도 하나 한번 써볼게. 0팩토리알은 뭐야? 0팩토리알은 1이지. 이거는 사실 해석은 원래 안 되거든. n의 계승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n이 자연수일 때 n부터 하나씩 까면서 1 나올 때까지 다 곱한다 이런 거니까 사실 해석은 잘 안 되긴 하는데,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되냐면, 근데 a 0제곱은 얼마지 이게? 1이잖아. 1. a 0제곱이 해석이 되나? 해석은 안 되지. 그치? a를 0번 곱했다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 그치? 이상하잖아 말이. 근데 그 수식의 흐름상 이거를 1로 정의를 내려야 계산이 잘 되니까, 그래서 이걸 1로 정의를 내리고 있잖아. 그거랑 똑같아. 얘도 그냥 이제 0팩이 1이라고 정의를 내려야 계산이 잘 되니까, 그래서 그냥 그렇게 내린다고 생각하면 돼. 됐지? 해석은 안 되지만 그냥 1로 정의를 내려야 흐름이 잘 맞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실제로 대입을 해봐. 여기다 NPN이 뭐라 했어? NPN이 N팩이라며. 그럼 R 대신에 N 대입하면 뭐야? 분모 얼마야? 0팩이지. 0팩분 N팩이잖아. 0팩분 N팩인데 이걸 우리가 해석했을 때는 N팩토리알이라며. 그러니까 얘가 N팩토리알이랑 같으려면 0팩이 뭐 돼야 돼? 1 돼야지. 그치?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됐어. 했지? 그거 기대면 안 돼. 그거 망가져. 그거 저 3천만 원짜리야. 그거 망가지면 너 3천만 원 물어줘야 돼. 팔아야 돼 여기.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일단 순열, 여기까지 순열이고, 세 번째가 이제 조합이야. 조합은 서로 다른 n개에서 서로 다른 r개를 뭐 하는 거야? r개를 뽑아. 그치? 뽑아가 끝이지. 뽑아. 나열을 안 하지. 그냥 뽑기만 하는 거야. 그래서 기호로는 NCR이라고 표현을 하고, 뭐 이것도 예시를 하나 들어보면 아까랑 좀 다르게 A, B, C, D 4명이 있어. 4명. 4명의 학생 중에 이번에는 2명을 뽑긴 뽑을 건데 당번을 뽑을 거야. 당번. 지금도 당번이라는 말을 쓰냐? 안 쓰냐? 주번을 쓰냐? 주번은 더 안 쓸 텐데. 나 때는 주번이었는데. 그냥 청소하는 사람들. 그럼 뭐라고 안 해? 뭐라 그래? 꼬봉이라 그래? 뭐라 그래? 그 청소 부원? 그래? 요즘 오히려 당번이라고 하잖아. 주번은 너무 옛날인데. 나 초등학교 때 얘기인데. 주번. 당번도 옛날이야? 그렇게 세월이 지났어? 아이씨. 아이씨. 그렇게 세월이 지났다고? 아이씨. 청소부원 2명. 청소부원 2명을 뽑는다고 쳐볼게. 그러면 이 2명 뽑히는 건 순서가 상관이 있어 없어? 전혀 없지. 그지? 누가 먼저 뽑히든 뭐 상관이 없잖아. 그러니까 먼저 뽑혔다고 청소를 덜 하고 뭐 더 하고 이런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2명을 뽑아. 일단 2명 뽑았으니까 일단 똑같이 두 자리를 만들었다고 생각해. 그러면 뽑으면 어떻게 돼? 뽑으면 가지수는 이제 4 곱하기 3이라고 할 수 있지. 4 곱하기 3. 맞아? 4 곱하기 3이야. 근데 이렇게 뽑는 거는 아까 했던 순열의 개념이잖아. 4 곱하기 3은. 그래서 그 나오는 12가지를 한번 그냥 써보면 AB하고 AC하고 AD하고 미친놈아 BC하고 BD하고 CD, 그리고 BA랑 CA랑 DA랑 CB, DB, DC 해서 몇 가지? 12가지. 이렇게 12가지거든. 근데 이거는 순열의 개념이었고, 우리가 지금 찾고 싶은 상황은 이 둘이 같아 달라? 같은 상황인 거지.
그치?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는 거, 똑같은 거, 맞지?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몇 배가 불어 있는 거야? 2배가 불어 있는 거 아니야. 이 12가지라는 게 지금 이렇게 마주보는 애들끼리 같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이거를 실제로는 뭐야? 곱하기 2분의 1을 하겠다는 얘기야. 2배가 불어 있으니까 반으로 나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그 반이라는 게 정확하게 2배가 그냥 단순히 2배가 아니라 A, B 2명을 뭐하는 경우의 수? A, B 2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만큼 불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2배가 아니라 2팩토리알만큼 불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2팩토리알로 뭐 하는 거야? 나눠주는 거지, 이렇게. 오케이? 내가 2명을 뽑았으니까 그 2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만큼 불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3명을 뽑았으면 얼만큼 불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3팩토리알만큼 불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3팩으로 나눠주는 거지. 이해하냐?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게 이제 조합이라고 생각하면 돼. 순서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기호를 좀 일단 써보면 얘는 이제 4C2라고 해서 4명 중에 2명을 그냥 뽑기만 하는 경우의 수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계산하는 방법은 일단 순열의 계산에다가 2팩분의 1을 곱했잖아. 그러니까 4P2 나누기 2팩토리알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됐어? 그치?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된다는 거지. 그럼 만약에 6명이 있는데 6명 중 3명의 청소부원을 뽑을 거야. 그럼 기호로는 뭐라고 써? 기호로는 6C3이라고 쓰겠지. 그치? 6C3. 그럼 이걸 계산할 때는 정확하게 6P3 나누기 3팩토리알로 계산하겠다는 얘기야. 오케이? 내가 뽑은 그 명수에 팩토리알 붙여서 나눠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6 곱하기 5 곱하기 4 나누기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계산해주면 얘가 이제 20까지 이렇게 나오겠지. 됐어? 이거를 다 계산하는 게 아니야. 30 곱하기 4니까 120이네. 요거 6이네. 6분의 120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그냥 쓴 다음에 여기서 약분 다 때리면 되잖아. 그죠? 굳이 계산할 필요 없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해주는 게 조합에 대한 내용이지. 그러니까 순서를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 순서를 고려하지 않는 상황을 우리가 조합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계산할 때는 R팩분의 NPR로 계산을 하니까 마찬가지 이 공식은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 그냥 계산만 잘 할 줄 알면 돼. 근데 중요한 건 아까 NPR 썼던 공식 있지? N-R 팩토리알 분의 N 팩토리알 썼던 거, 이거 외우라고 했던 거 있잖아. 이거는 또 외워야 돼. 얘를 번분수를 풀어보면 R팩 곱하기 N-R 팩토리알 분의 N 팩토리알. 요거는 또 외워줘야 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써먹을 때가 꽤 있거든. 이걸 써먹어야 풀리는 좀 유형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어떤 성질 증명하거나 그럴 때도 쓰고 하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어야 돼, 이건. 알았지? 이건 좀 더 복잡하긴 한데 어떻게 기억하면 좀 편하냐면, 만약에 10C4가 있다고 쳐보자. 10C4라는 게 있어. 그럼 이거는 이제 어떤 식으로 가냐면, 자, 이 10팩을 위에다 써주고 밑에는 요거 4팩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4팩 써주고 4 더하기 얼마가 10이야? 6이지. 그래서 6팩 써주면 돼. 뭐 그런 느낌이야. 얘랑 더해서 10팩을 만드는 느낌. 그냥 그런 느낌으로. 그치? 그러니까 4 더하기 6은 10이다 이런 느낌으로 그렇게 외워주면 된다.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를 분모 분자에 각각 쓴 다음에 이거 더하기 이게 얘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그치? 그런 식으로 이제 외워주면 조금 이제 외우기 쉬울 거야.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게 이제 조합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러니까 순열하고 조합은 어떨 때 순열을 쓴다는 얘기야? 순서를 뭐 할 때? 순서를 고려할 때. 그치?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면 다른 경우가 될 때, 순서를 고려해야 될 때. 그리고 조합은 순서를 뭐 할 때? 고려하지 않을 때, 고려할 필요가 없을 때. 오케이? 요걸로 일단 뭘 쓸지를 너네가 판단을 해주면 돼. 이걸 너네가 제일 못해. 이거를 언제 조합 쓰고 언제 순열 쓰고 이걸 제일 못해. 그래서 항상 순서를 고려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먼저 생각을 하라. 됐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조합이 있고, 그 다음에 조합에 대한 몇 가지 성질 또 한번 써볼게. 자, NC0부터 한번 해보자. NC0은 얼마야? NC0은 1이야, 1. 뭐 여기다 0 대입해봐, 아래다가. 아래 0 대입하면 요거 n팩이고 얘 0팩이니까 1이잖아. n팩분 n팩이면 약분돼서 1이겠지. 그치? 이렇게. 두 번째, NC1 얼마? n명 중 1명 뽑는 경우의 수. n가지.
세 번째, NCN, N명 중 N명 뽑는 가지수. 얘는 나열을 안 하잖아. 예를 들어서 요 앞에 3명 중 3명을 뽑는다고. 몇 가지야? 한 가지지, 한 가지. 다 뽑는 거밖에 없지. 그치? 응, 한 가지. 그 다음 네 번째, 또 뭐 있지? NCR은 NCN-R과 같다. 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공식인데, 근데 너네가 이거를, 이거 고1 때 사실 너네 했었잖아, 그지? 그래서 고1 때 아마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연습을 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10시 7 같은 걸 내가 계산하고 싶어. 그럼 계산식으로 가보면 10피 7 나누기 7팩이라서 이거를 다 써야 돼. 10 곱하기 9 곱하기 8 곱하기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이렇게 나누기 7, 6, 5, 4, 3, 2, 1. 아따 씨. 이렇게 개빡치잖아, 이렇게 쓰는 거. 그치? 이렇게 해서 약분 때리고 막 한단 말이야. 이게 너무 힘드니까 이거를 이렇게 우리가 바꿀 수 있다라는 거지. 10시 7을 10시 10-7로 해서 10시 3으로 바꿔서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얘는 10피 3 나누기 3팩이니까 19, 8 나누기 3, 2, 1이니까 훨씬 간단하잖아.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얘기야. 얘도 실제로 보면 여기 7, 6, 5, 4까지는 약분이 되니까 남는 게 이거랑 이거만 남으니까 똑같잖아. 됐어?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 해야 좀 이제 내가 계산이 편하다라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요 뒤에 있는 숫자가, 조합 뒤에 숫자가 앞에 있는 숫자의 반보다 크게 되면, 반보다 크면,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숫자를 줄여서 계산하겠다는 얘기지. 이해하지? 이게 나온 이유는 사실 여기다 그냥 각각 대입해서 그냥 성립한다라는 거 그냥 봐도 되고, 눈으로 봐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도 상관없어. 이게 사실 가끔 이제 증명 과정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 만약에 이제, 그러니까 지금 5C2하고 5C3이 같다는 거잖아. 예시를 들어보면, 맞지? 이게 같다는 거잖아. 그럼 5C2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5명 중에 나랑 이제 피자를 먹으러 갈 2명을 뽑겠다는 얘기거든.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럼 5C3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5명 중에 나랑 피자를 먹으러 가지 않을 3명을 고르는 거야. 이해하냐고 말이지? 그래서 그 가지수가 같다고 생각하는 거지. 됐어? 나랑 피자를 먹으러 갈 2명을 뽑는 거랑 피자를 먹으러 가지 않을 3명을 뽑는 가지수는 같다는 거지. 오케이?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요놈이 같다고 생각하는 거지. 아니면 그냥 수식으로 증명해도 되고, 여기다 대입하면 나와 바로. 그래서 아무튼 4번도 딱히 뭐 외운다기보다는 이것도 그냥 너네가 손으로 익히는 거라서 뭐 공식을 굳이 외울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5번 공식. 이거는 원래 이것도 너네가 배운 적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잘 쓰지는 않거든. 지금은 잘 안 써. 이거를 언제 많이 쓰냐면 2단원 가서 좀 쓰게 될 거야. 2단원에서. 요거를 너네가 처음 배웠을 때는 잘 쓰질 않았는데, 이게 이제 내용은 뭐냐면 조합 2개를 더해서 새로운 하나의 조합으로 만드는 거거든. 그러니까 조합을 2개를 더해서 그냥 그 값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조합으로 변형을 하는 거야. 변형을. 새로운 조합으로 변형을 하는 그런 공식인데, 일단 그냥 사용법만 좀 알려줄게. 어떻게 사용하냐면 앞에 있는 숫자가 같아야 하고 뒤에 있는 숫자는 연속된 자연수가 나와야 돼. 그랬을 때 앞에 있는 숫자 하나 올려주고 하나 더해주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숫자 중에 큰 숫자를 써준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뭐 예시를 하나 들어주자면 4C 2 더하기 4C 3 이거를 이제 하나의 조합으로 만들어 보래. 변형을 좀 해보래. 그러면 앞에 숫자가 똑같지? 그 뒤에 있는 숫자는 연속된 자연수잖아, 그지? 그럼 앞에 거 하나 올려줘. 얼마? 5, C, 그 다음 둘 중에 큰 거 쓰면 돼. 뭐야? 3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그러니까 방법만 그냥 좀 기억해놔. 방법만. 어떨 때 쓸 수 있고 이 쓰는 방법이 어떤지까지만 좀 기억하라. 알았지? 많이 나오진 않아, 사실. 많이 나오진 않기 때문에 이 정도만 딱 기억하면 돼. 2단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줄게.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써주면 된다. 여기까지가 이제 조합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 네 번째는 분할과 분배라는 내용인데, 딱 여기까지가 너네 고1 때까지 배웠던 내용이라서 여기까지가 복습이야. 일단 여기까지만 일단 하고 잠깐 쉴게. 자, 분할과 분배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지. 자, A, B, C, D 4명의 학생이 있는데 내가 이 학생을
3명 1명에 2개 조로 분할을 하려고 하는 거지. 3명 1명에 2개 조로 분할을 하려고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일단 이 4명 중에 몇 명을 뽑아? 3명을 뽑아서 여기 집어넣을 거야. 그리고 남은 1명 중에 1명을 뽑아서 여기 집어넣을 거고. 오케이? 그리고 이 둘이 자리 바꾸는 건 전혀 신경 쓰지 않을 거야. 상관없잖아, 그지? 그러면 이거는 순열이야, 조합이? 조합이겠지. 그럼 어떻게 쓰면 돼? 4C 3 곱하기 1C 1이지. 맞아? 4명 중에 3명 뽑아서 여기다 그냥 넣고, 그치? 그 다음 남은 1명 중에 1명 뽑아서 그냥 넣으면 되잖아. 됐어? 그래서 계산해보면 몇 가지야, 이게? 4가지가 나올 거야. 4C 3은 4C 1과 같으니까 4가지. 1C 1은 1이고. 맞지? 4가지야. 그럼 4가지 한번 써볼까? A, B, C하고 D, A, B, D하고 C, A, C, D하고 B, B, C, D하고 A. 이렇게 4가지라고. 됐어? 됐지? 이렇게 4가지. 이게 끝이야. 이게 분할이야. 개 쉽지? 그지? 엄청 쉬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4명을 둘둘로 나누는 경우의 수. 이걸 구하래. 그러면 앞에서 했던 방법을 그대로 이용해서 한번 써볼게. 뭐야? 둘둘이야 이번엔. 4C2 곱하기 2C2. 맞아? 그래서 실제로 계산해보면 이게 몇 가지 나와? 4C가 얼마야? 4 곱하기 3 나누기 2 곱하기 1. 그치? 6이지 6. 6가지. 맞아? 그리고 뭐 2C는 어차피 1이니까. 맞지? 됐지? 이렇게 6가지. 자, 그러면 봐. 그럼 요거를 6가지를 한번 써볼게. 어떤 경우가 있는지 제이나 6가지 한번 써볼게. A, B, C, D, A, C, B, D, A, D, B, C, B, C, A, D, B, D, A, C, C, D, A, B. 몇 가지? 6가지. 그치? 6가지라고 이렇게. 맞지? 6가지. 그러니까 4C라는 가지수 안에 이렇게가 들어가 있을 거 아니야, 6가지가. 그럼 남은 2명은 2명끼리 또 짝을 지어야 되니까 이렇게 있겠지. 맞아? 근데 지금 요 놈이랑 요 놈이 어때? 같은 놈이지. 그냥 자리만 바뀐 것 뿐이잖아. 어찌됐건 A, B가 같은 조고 C, D가 같은 조니까 이거랑 이거는 같은 경우라고 생각하는 거야. 맞아? 요렇게 통째로 자리 바꾸는 건 상관없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거는 어때? 같은 거지. 이것도 어때? 같은 거야. 그럼 이 6가지라는 건 몇 배가 불어있는 거야? 2배가 불어있는 거야. 2배가. 그래서 뭐 해야 돼? 곱하기 2분의 1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2배가 불어있으니까. 근데 이 2배라는 것도 아까 얘기했던 거랑 똑같이, 자, 똑같은 명수의 조가 몇 개 있어 지금? 같은 명수 둘의 조가 2개 있잖아. 그럼 이거를 나열하는, 이 덩어리랑 이 덩어리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만큼 불어있다는 얘기야. 2팩만큼. 그래서 얘를 그냥 2로 나눠주는 게 아니라 2팩으로 나눠준다고 생각하는 거지. 정확하게는. 됐냐? 됐지? 이게 분할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명수가 다른 거는 겹치는 게 있어 없어? 당연히? 당연히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렇게 쓰면 끝이거든. 이건 쉬워. 근데 명수가 같은 게 포함되어 있을 때는 이게 겹치는 게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나눠줘야 된다는 얘기야. 이걸 나열하는 만큼. 이 명수, 같은 명수가 있는 조의 개수, 그거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만큼 나눠줘야 된다고. 이 같은 명수가 2명 있는 게 2개 조 있잖아. 맞지? 같은 명수가 2개 조 있잖아. 그럼 걔네들을 일렬로 나열하는, 그 2개 조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만큼 불어있으니까 그걸 나눠줘야 된다는 얘기지. 됐어? 그래서 요게 분할의 좀 핵심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나눠주는 거. 그래서 내가 이거를 계속 쓰는 이유가 있어. 사실 4C3은 그냥 4가지가 되는데 1C1은 사실 이게 얼마야 값이? 1이잖아 1. 그러면 이 곱한 값에 영향을 줘 안 줘? 안 주잖아. 근데 굳이 내가 이걸 쓰는 이유가 명수 보려고 하는 거야. 명수 보려고. 그러니까 문제에서 만약에 너네가 이거 문제 풀 때 1씨 안 써 귀찮아 4C3 써버리고 이렇게 땡을 해버리면 이게 같은 명수가 나왔을 때 4C 하고 그냥 6으로 그냥 끝내버린다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6으로 쓰고 그냥 나누질 않고 그냥 이걸 답으로 써버린다고. 이런 실수를 하게 된다고. 그래서 나도 이거 문제를 풀 때 나도 헷갈릴 때가 있기 때문에 보통 4C 쓰면 그 다음 또 2C 써주고 눈으로 내가 확인하는 거야. 같은 명수 2개 있네 이렇게. 그럼 2팩분의 1 써야겠네.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한다고. 이렇게. 이해하냐?
이 값이 의미가 없어도 항상 써줘야 돼. 이 분할을 할 때는. 빼먹어 분명히. 이거 실수 분명히 나온다. 그래서 요거 빼먹기 때문에 항상 이거 분할할 때 이거까지 다 써서 같은 명수 있는지 확인 작업 거친 후에 있으면 나눠주고 없으면 그냥 쓰면 되고. 알았지? 그렇게 해줘야 돼. 재밌지? 하나 더 해볼까? 6명 있어, 6명. 6명을 3명, 2명, 1명에 3개조로 분할할게. 어떻게 돼? 63, 32, 17. 같은 명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럼 그냥 이게 끝이라고. 계산하면 몇 가지냐? 20에 3이니까 60까지네. 맞지? 60까지가 끝이라고. 자, 근데 이번엔 2명에 3개조로 분할할 거야. 그럼 어떻게 돼? 6C2 곱하기 4C2 곱하기 2C2. 그러면 같은 명수가 몇 개 있어? 3개 있지. 그럼 뭘로 나눠준다고? 3팩분의 1. 그래서 3팩으로 나눠준다고.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요걸 계산해주면 15가지가 나오겠지. 되냐? 실제로 하나만 해볼게. 하나만. 자, AB하고 CD하고 EF가 같은 조야. 맞지? 그러면 이거랑 AB하고 EF하고 CD랑 그 다음 CD, AB, EF랑 CD, EF, AB랑 EF, AB, CD랑 EF, CD, AB 이렇게 나오겠지. 6C2라는 가지수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렇게 있잖아. 그리고 그 이어서 4C2라는 거에 이렇게도 있고 그 이어서 2C2라는 게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맞아? 실제로 이 6가지 경우는 다 어때? 다 같은 경우잖아. 그지? 그러니까 같은 명수의 3개 조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만큼 불어있다고. 이게 3팩이라고. 그래서 이걸로 나눠준다는 거지. 됐냐? 됐지? 그래서 이걸 항상 확인해야 돼. 분할했을 때 확인해서 같은 명수 있으면 나눠준다. 이렇게 팩토리얼 붙여서 나눠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된다. 10명 있어. 10명을 3명, 2명, 2명의 4개조로 나눌 거야. 어떻게 돼? 13, 73, 42, 20 곱하기 그 다음 뭐야? 명수 같은 게 몇 개 있어? 2개, 또 2개. 각자 있지, 각자. 2팩, 2팩분의 1 이렇게. 각자. 얘네끼리 겹치는 게 있을 거고 얘네끼리 겹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이 명수에 대해서 나눠주는 게 아니야. 같은 명수가 몇 개 있냐에 대해서 나눠주는 거야. 맞지? 같은 명수 2개 있으니까 2팩 나눠주고 2개 있으니까 2팩 나눠주는 거지. 됐지? 이렇게. 요게 이제 분할이라고 생각하면 돼. 별거 없지. 너도 장기 꺼내려고? 왜 자꾸 건드려? 3천만 원이라니까. 이게 분할이고, 그 다음 분배는 사실 진짜 별거 없는 게, 분배는 뭐냐면, 조를 이렇게 나눴으면 얘네 조에 이름을 좀 붙일 수 있잖아. 뭐 1조, 2조, 3조 이렇게 붙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유치원생이라면 뭐 호랑이조, 사자조, 기린조, 막 이렇게 붙일 수도 있잖아. 이름 붙이는 거. 그지? 그러니까 조의 이름을 분배를 하는 거야. 너네가 호랑이조, 너네는 뭐 사자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야? 뭐 하면 돼, 여기다? 분할까지 끝냈으면 곱하기 그냥 3팩 하면 돼. 이게 분배야. 분배는 별거 없지. 그냥 조의 이름을 3개를 붙여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럼 3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를 주잖아. 그지? 3팩이라고 생각하면 돼. 됐어? 근데 만약에 조의 이름이 준비된 게 그 명찰 같은 게 3개가 아니라 6개의 조의 이름이 준비돼 있어. 그러면 이 6개의 조의 이름 중 3개를 뽑아서 얘네한테 줘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곱하기 6. 잘 생각해 이것도. 6개 이름 중에 6개 서로 다른 이름 중에 3개를 뽑아서 얘네한테 주는 거야. 배씨가 여기 있을 때 네가 호랑이 조가 되냐 사자 조가 되냐 이런 건 다른 거야. 그지?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면 다른 거지. 그러니까 뭐야? 6P3이 되는 거지. 됐어? 됐지? 요런 게 분배라고. 그러니까 분배는 간단하지.
분배는 그냥 팩토리얼로 이제 곱해주거나 아니면은 그 좀 양이 더 많으면 6p3 이런 식으로 계산해주면 돼. 그러니까 이런 게 6p3 나오는 게 보통 이제 엘리베이터 같은 게 많이 나와. 엘리베이터 문제라고 해서 1층에 한 6명이 타고 한 10층까지 있는 그런 건물에서 이 6명이 10층까지 뭐 이제 한 3번에 걸쳐서 다 내린다. 뭐 그런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그럼 조를 3개를 만들어준 다음에 그 층을 분배를 해야겠지. 그치? 어디서 내릴지 층을 분배해야 될 거 아니야? 뭐 그런 거 얘기하는 거야. 그런 거 쓸 때 이제 많이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분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그냥 이제 곱하기만 해주면 되고. 여기까지가 이제 분할과 분배에 대한 내용이야. 이 내용은 이 분할과 분배에 대한 내용을 그러니까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많거든. 이 분할과 분배라는 것 자체가. 요거를 가지고 문제를 좀 이게 그러니까 좀 어려운 문제를 풀 때 이거를 좀 이용할 수 있겠는데 라고 보이는 것들이 좀 있어. 그래서 요거 내용은 좀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알았지? 요거 좀 은근히 유용하게 쓰이니까 기억하고 있어요. 네. 자, 이제 여러 가지 순열 여기 좀 들어가 볼게. 너네가 1년만 늦게 태어났어도 이 원순열은 안 배울 수 있었는데. 보자. 첫 번째 원순열인데. 너네 다음 학년부터 원순열이 빠졌어. 이 원순열이 뭐냐면 앞에서 했던 건 우리가 일렬로 나열하는 순열을 배웠다면 여기는 원탁에 이제 앉히려고 하는 거야. 원탁에. 그 사람들을 원탁에 앉히려고 하는 건데 일단은 A, B, C, D 4명의 그 사람을 이 원탁에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이제 찾는다고 생각해 볼게. 근데 이 원순열의 특징이 뭐냐면 회전을 시켰을 때 같은 경우가 나오면 그건 같은 걸로 보겠다는 거거든. 그게 좀 특징인데 근데 이제 이거를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원 테이블 같은 게 있는 식당이 보통 중국집이잖아, 그치? 중식당이잖아. 그럼 중식당에 이제 가보면 여기 벽이 있고, 뭐 여기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고, 뭐 여기가 정문이고, 막 이렇게 있으면 당연히 이 자리와 이 자리는 좀 다를 거 아니야, 그치? 다른 자리잖아. 여기는 벽이랑 붙어 있는 자리고, 얘는 에어컨의 직방인 자리,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이제 그런 주변 상황들은 아예 생각하지 않는 거야. 그냥 완전히 그냥 그 사막에 그냥 원 테이블 하나 띡 놓여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해했어 말이지? 그 주변 상황은 아예 생각하지 말란 얘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자리랑 이 자리는 같은 자리라고. 이해했어? 됐어? 주변 상황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자, 그런 상황에서 A, B, C, D를 이렇게 나열을 해볼게. A, B, C, D 이렇게. 이런 경우가 있겠지. 이렇게 앉는 경우가. 맞지? 그 다음에 A, B, C, D를 이렇게 앉히는 경우도 있지. 맞아? 그 다음에 A, B, C, D를 이렇게 앉히는 경우도 있겠지. 그 다음에 A, B, C, D를 이렇게 앉히는 경우도 있겠지. 됐냐? 그럼 이 4가지의 상황이 다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게 원순열의 특징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 요 첫 번째 거를 시계 방향으로 90도 회전하면 얘랑 어때? 똑같지. 이걸 다시 90도 회전하면 얘랑 어때? 똑같고 얘를 다시 회전하면 똑같지. 이걸 다시 회전하는 건 360도 회전이니까 의미가 없지. 그치? 다시 원상복구가 되니까. 그래서 이 4가지의 경우는 같은 경우로 보겠다는 얘기야. 이게 원순열의 특징이야. 됐어? 그럼 이런 이제 가지수를, 이런 원순열의 가지수를 이제 어떻게 셀지를 고민을 좀 해봤는데 일단은 우리가 순열 있지, 순열. 4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순열은 4팩토리얼인 건 알잖아, 이거는. 그치? 그러니까 이거를 좀 활용해서 이 원순열의 가지수를 찾으려고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어떻게 볼 거냐면, 일단 여기 첫 번째 요 자리를 내가 1번 자리, 얘를 2번 자리, 3번 자리, 4번 자리라고 생각해 볼게. 오케이?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자리에 지금 A, B, C, D가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됐어? 마찬가지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해보자. 그러니까 자리에 그냥 이름을 똑같이 붙였다고 생각해 볼게. 그러면 여기서도 1, 2, 3, 4번 자리에 어떻게 들어가 있는 거야? 누가 들어있어? 1번 D, 그 다음은 A, 그 다음은 B, 그 다음은 C겠지. 그러면 또 1, 2, 3, 4에 어떻게 들어가 있지? CD,
AB가 들어가 있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 2, 3, 4에 어떻게 들어가 있지? BC, DA가 들어가 있지. 됐어? 됐지? 그러니까 이 원탁에 앉힌 이 경우를, 원탁에 나열한 이 경우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로 살짝 대응을 좀 시킨 거야, 지금. 맞지?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로 대응을 시킨 건데, 그럼 이렇게 밑에 있는 것처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를 봤을 때 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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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같은 경우야, 다른 경우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로 봤을 때 다른 경우지. 일렬로 나열하는 상황에선 이 네 가지가 다른 상황이잖아. 맞아? 맞지? 그렇게 해서 이 4패까지 24가지 안에 이렇게 4개가 다 다른 걸로 포함이 돼 있을 거 아니야. 맞아? 근데 이거를 원순열에 적용시켰을 땐 이 4가지가 어떻다고? 다 같은 거라고. 결국 이 일렬로 나열하는 4패까지는 원순열에 적용을 시켰을 때 몇 배가 불어 있는 거야? 4배가 불어 있는 거지. 4배. 그치? 그래서 이걸 원순열에 적용을 시킬 때는 나누기 4를 하겠다는 얘기야. 됐냐? 요게 원순열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4팩이라는 건 4 곱하기 3팩이니까 얘를 4로 나눠주면 약분 때려서 얼마? 3팩토리알. 그러니까 6가지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겠다는 거지. 됐어? 이게 원순열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내가 n명의 사람을 원탁에 앉힌다고 하면 n팩 나누기 n을 해서 계산하면 n-1 팩토리알이라고 생각을 하겠다는 거지. 됐냐? 그러니까 하나 깐 다음에 하나 빼서 팩토리알 붙이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돼. 원순열. 됐어? 그럼 내가 만약에 7명을 원탁에 앉힌다 라고 하면 뭐라고 쓰면 돼? 가지수는? 7명을 원탁에 앉히는 가지수 6팩이지. 6팩. 하나 까고 팩토리알 붙인다고. 됐어? 10명을 원순열로 앉힐 거야. 9팩이지. 이게 어렵냐? 15명을 앉힐 거야. 14팩. 쉽지? 이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원순열의 공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요거는 당연히 이제 숙지를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를 숙지를 하는 거와는 또 별개로 이 원순열을 또 어떤 식으로 생각할 수 있냐면 좀 다른 시각으로 좀 생각을 하는 건데, 자, A, B, C, D 4명을 이 원탁에 내가 앉히려고 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생각해보자. 저 4명의 학생들이 다 친구래. 다 친구라서 밥 먹기로 했어. 식사 약속을 잡은 거지. 그래서 4명끼리 이제 중식당 가서 밥을 먹자라고 약속을 잡아서 모이기로 했는데, 너네 친구들이랑 약속을 잡다 보면 좀 일찍 와서 닥달하는 친구들이 좀 있지. 그런 친구들 꼭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좀 한 1시간 정도 일찍 와갖고 왜 이렇게 안 오냐 하고 막 닥달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잖아, 맞지? 그런 친구가 A라고 해볼게, 여기서. 그럼 A가 일찍 왔어. 일찍 와서 먼저 앉았어. 그럼 봐봐. A가 여기 앉는 거랑 여기 앉는 건 같아, 달라? A가 일찍 와서, 제일 먼저 일찍 와서 여기 앉은 거랑 여기 앉은 거는 같아, 달라? 달라? 같은 거지. 그치? 같은 거라고 생각했지. 그러니까 주변 상황은 아무것도 고려하지 않는다고. 왜냐면은 A가 여기 앉은 거랑 여기 앉은 거는 요거를 90도로 살짝 돌리면 얘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같은 경우잖아. 이해했어,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 앉은 거랑 여기 앉는 거랑 이런 것도 다 같은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지. 이해하냐고 말이지? 그러니까 A가 처음에 와서 이 원탁에 앉으려고 할 때 아무도 앉지 않은 상황에서 A가 앉을 수 있는 자리의 가지수는 그냥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하겠다는 얘기야. 됐어? 아무도 앉지 않은 상황에서. 만약에 B가 앉아있는 상황에서 A가 여기 앉는 거랑 여기 앉는 거랑은 다를 거 아니야. B 바로 옆에 있는 거랑 마주 보는 건 다르잖아. 맞지? 근데 이제 아무도 앉지 않은 상황에서 A가 와서 앉는다는 경우는 한 가지로 생각하겠다는 얘기야. 자리가 그냥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 나머지는 돌렸을 때 다 똑같으니까. 됐어? 그럼 이제 먼저 와서 앉았어. 이 먼저 와서 앉았다라는 개념은 뭐냐면 고정을 시키겠다는 얘기야, A를. A를 고정을 시키겠다는 얘기야. 그리고 나머지 B, C, D가 와서 이제 앉을 거야. B하고 C하고 D가 이렇게 앉았어. 그러면 A가 고정된 상태에서 B, C, D가 앉는 거는 원순열이 아니라 일렬로 나열하는 순열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맞아? 왜냐면 생각해봐. 이 상태에서 A는 고정이야. 이 상태에서 너네가 이걸 회전을 시켜봐. 회전을 한번 시키면 여기가 B가 오고 여기가 C가 오고 여기가 D가 올 거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여기다 옆에다 써줄게. 옆에다 그림을 그려줄게. 그러니까 A는 고정인 상태에서 B, C, D만 이제 자리를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B, C, D 이렇게 나오잖아. 맞아? 그러면 이 경우랑 같을 수 있어 없어? 절대 없지. 이걸 회전시켜서 얘랑 똑같이 만들 수 없잖아. 절대로. 맞아? 이해하냐고 말이지? 그래서 먼저 일찍 와서 앉았다라는 건 이제 A를 고정을 시키고 나면은 나머지 애들을 앉힐 때는 이 원순열의 규칙이 깨진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원순열은 깨지고 그냥 일렬로 나열하는 순열이다라고 생각을 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그냥 뭐야? A가 처음에 앉을 수 있는 자리가 한 가지였고 그럼 먼저 앉았으니까 원순열은 깨졌고 나머지 3명은 일렬로 나열하는 순열이니까 3팩토리얼이다라고 생각하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랑 어때 값은? 값은 똑같이 나오겠지. 6가지 이렇게. 됐냐? 됐지? 이미 공식을 했는데 굳이 왜 이런 생각까지 하냐면 이 원순열이 단순히 원탁만 나오는 게 아니라 되게 여러 가지 모양의 탁자들이 나오는 편이거든. 그래서 그것들을 계산할 때 이렇게 일찍 와서 먼저 앉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풀면 되게 쉽게 풀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되게 쉽게 풀 수 있거든. 그래서 요 생각은 좀 갖고 있는 게 좋아. 그러니까 그냥 공식은 당연히 외우긴 하는데 조금 다른 시각으로 먼저 와서 앉았다라는 생각이 좀 너네 이제 활용 문제를 풀 때 좀 도움이 많이 되거든. 그래서 요 생각도 좀 갖고 있으라고. 됐지? 자, 그래서 요렇게까지 해서 원순열을 잘 기억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원순열에서 나오는 예시 몇 가지만 좀 해보자. 여기 써볼까? 첫 번째, 이거 방금 했던 요걸로 그냥 가보자 일단. 첫 번째는 이제 탁자순열이라고 해서 이거는 뭐가 있냐면 정사각형 테이블에 8명을 앉힐 거래. 이 8명을 앉히는 가지수를 구하래. 정사각형이야. 그치? 이 원순열의 특징은 회전했을 때 같을 수 있는 건 같은 걸로 보겠다는 얘기야. 맞지? 자, 그러면은 방금 했던 A가 일찍 와서 앉아있는, 고정되어 있는 그런 상황을 생각해보면 자, A가 일찍 와서 앉을 수 있는 자리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을까? 이게 다 다른 자리인가? 이 8자리가? 아니잖아, 그지? 그럼 A가 일찍 와서 앉을 수 있는 자리의 종류는 총 몇 가지야? 몇 개? 2개밖에 없지, 그치? 얘를 90도 회전시키면 얘랑 같은 거지. 그리고 다시 90도 회전시키면 얘랑 같고 또 회전시키면 얘랑 같잖아. 그치? 그리고 요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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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놈이 같은 자리지. 그러니까 A가 앉을 수 있는 서로 다른 자리의 종류는 2종류밖에 없는 거지. 그럼 A가 일찍 와서 아무 데나 앉았어. 여기 앉았다고 쳐볼게. 그럼 먼저 앉았네. 고정이 된 거지. 그럼 원순열이 뭐 한다고? 깨진다고. 그럼 나머지 7명은 일렬로 나열하는 순열로 생각하면 뭐야? 7팩토리얼이 된다고. 됐어? 이렇게 하면 되게 쉽게 풀 수 있으니까 요 방법으로 생각을 하라.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 모르겠지만 정삼각형 테이블 6명을 앉힐 거야. 그럼 A가 와서 앉을 수 있는 자리 몇 가지야? 2개 마찬가지, 그지? 2개. 얘하고 얘하고 얘가 회전했을 때 같은 자리지, 그지? 나머지 이렇게 하고. 그러면 A가 앉을 수 있는 자리는 2종류. 그 다음 A가 앉았어.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뭐야? 원순열이 깨졌으니까 5팩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됐어? 그 다음에 제일 잘 나오는 직사각형 테이블. 직사각형 테이블에 총 8명을 앉힐 거야. 그럼 A가 일찍 와서 앉을 수 있는 자리의 종류는 몇 가지야? 4가지지, 그치? 얘하고 얘가 회전했을 때 180도 같지? 이렇게 같고 이렇게 같이. 그리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됐어? 그래서 앉을 수 있는 자리는 4가지. 그럼 A가 앉았어, 아무데나. 그럼 나머지 7명은 뭐라고? 7팩이라고. 이렇게. 쉽지?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면 요거는 사다리 꼴 테이블. 여기 6명을 앉히고 싶대. A가 일찍 와서 앉을 수 있는 자리의 종류는 6가지. 다 다르지, 그지? 그럼 나머지는 A가 앉았어. 그럼 나머지는 뭐야? 5팩. 그러니까 이건 결국 그냥 뭐야? 그냥 6팩이지. 그러니까 자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냥 일렬로 나열하는 순열과 같은 거지, 이런 경우는. 회전했을 때 똑같이 나올 수 있는 게 없잖아. 같은 모양이 없잖아. 그래서 이런 건 그냥 6팩이 되겠지. 됐지? 두 번째는 이웃해서 나열하는 경우.
자, A, B, C, D가 있는데 A, B, C, D, A, B를 포함한 5명이 있다고 해보자. 2까지 해서 A, B를 포함한 5명을 내가 나열을 할 건데 근데 A, B를 내가 이웃하게 나열하고 싶대. 이웃하게 바로 옆에 붙어있게. 그러면 이런 거는 우리 앞에서 했던 것처럼 그냥 한 덩어리로 생각하면 되지. 그럼 총 몇 덩어리야? 4덩어리. 4덩어리를 원탁에 앉히는 건 몇 가지? 3팩 곱하기 그 다음은 얘네들 자리 바꾸는 거 몇 가지? 2가지. 2팩 이렇게. 별거 없지? 이건 똑같아. 앞에서 했던 거랑. 그 다음 세 번째 마주 보는 거. 자, 요거는 좀 기억해놔. 마주 보기는 좀 기억해놔야 돼. 이게 좀 은근히 헷갈리니까. 그러니까 A, B를 포함한 6명을 원탁에 앉힐 건데 이 중에서 A랑 B를 마주보게 앉히고 싶대. 이렇게. 그리고 마주보게 앉힌다는 거는 이렇게 반대편에 앉히고 나서 이쪽 왼쪽이랑 오른쪽 자리에 그 인원수가 어때야 돼? 인원수가 같아야 마주본다라고 할 수 있잖아. 그지? 뭐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런 경우를 찾는 건데 몇 가지일 것 같냐 이거? 그냥 생각해봐. 그냥. 2팩 곱하기. 아니야? 내가 잘못 들었어? 귀에 살쪄서 그래. 뭐라고? 4팩? 끝이야 이게? 4팩? 4팩 곱하기 3? 자, 4팩 곱하기 2로 일단 생각을 좀 많이 하긴 해. 많이. 일단은 그러니까 A, B를 마주보게 앉혀놓는 게 이제 2가지. A, B랑 B, A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 그리고 이제 앉았으니까 원순열 깨졌지. 미리 앉았으니까. 그럼 나머지 4명 나열하는 거는 일렬로 나열하는 순열로 해서 4팩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뭐만 빼면 되냐면 요 2만 빼면 돼. 그러니까 답은 그냥 4팩이야. 4팩. 여기서 A, B 자리 바꿔주는 그 경우를 빼는 이유가 뭐냐면 이 4팩 안에 그냥 포함이 돼 있다고 보면 돼. 이게 포함돼 있어. 이거는 내가 예시로 하나만 써보면 그냥 A, B, C, D 4명을 원탁에 마주보게 A, B가 마주보게 앉힌다고 쳐볼게. 그럼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일단 그냥 생각했을 때 얘네들이 마주보게 앉히는 게 A, B랑 B, A 2가지가 있고 아이고 여기서 보자. 2가지가 있고 그리고 앉히고 나서 2명 일렬로 나열하는 거 2. 그러니까 2 곱하기 2에서 4가지라고 생각해볼 수 있잖아. 방금 그 방법대로 가면. 그러면 거기서 이제 A, B, C, D 이렇게 나열되는 경우도 있고 A, B, D, C가 나열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A, B 자리 바꿔서 B, A, C, D가 나열되는 경우 그리고 B, A, D, C가 나열되는 경우 이렇게 4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근데 이 4가지에서 얘하고 얘가 어때? 같은 거지. 몇 도 회전하면 돼? 180도 회전하면 얘랑 똑같잖아. 그잖아? 그 요 두 놈이 어때? 같겠지? 이것도 180도 회전하면 얘랑 똑같잖아. 맞아? 그러니까 결국 4가지가 아니라 몇 가지란 얘기야? 2가지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A, B가 자리를 바꾸는 경우는 그냥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2팩까지 이렇게. C, D만 자리 바꾸는 거 생각하면 돼. 마주보게 앉히는 거는 A, B 그냥 여기 마주보게 앉히고 나머지 이제 남은 애들 이제 나열한다라고 생각하면 끝이라고. 됐어? 그래서 이것도 그냥 4팩이 끝이야. A, B 마주보게 앉히고 그냥 그게 한 가지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나머지 4명 일렬로 나열하는 순열해서 4팩토리얼 써주면 된다고. 됐지? 그러니까 여기서 마주보는 경우에서 A, B 자리 바꾸는 건 생각할 필요 없어. 됐지?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4번째로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가보자. 6명 중에 4명을 뽑아서 이 원탁에 앉힐 거야. 그게 몇 가지일까? 6명 중 4명을 뽑아서 원탁에 앉힌대. 어떻게 쓰면 될까? 6C 4 곱하기 3팩 이렇게 계산하면 돼. 이게 제일 간단해. 그러니까 6명 중 4명을 뽑고 그 4명을 원탁에 앉히는 거니까 3팩 이렇게. 이게 제일 간단한데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6P4라는 건 뭐야? 뽑으면서 뭐까지 하는 거야? 나열까지 하는 거지. 6P4 한 다음에 근데 얘는 나열이 일렬로 나열하는 거잖아. 근데 우리는 원순열에 적용시키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 4명을 뽑았으니까 4배가 불어있다 생각해서 4분의 1로 이제 곱해준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방법도 있어.
근데 아무래도 이 방법이 훨씬 쉽지. 그래서 너네는 이렇게 풀면 되는데 근데 가끔 이렇게 나오는 그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문제 그 과정에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경우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 정도 그냥 이렇게 해도 쓸 수 있구나 라고 알고 있으면 돼 그냥. 알았지? 근데 너네 실제로 계산하는 거 그냥 이렇게 하면 돼. 이게 제일 쉽잖아. 뽑고 나열이니까. 그치?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원순열이고 지금 내가 한 내용은 사실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한 거야. 문제에서 이렇게는 잘 안 나와. 이렇게 나오는 건 진짜 너무 쉽게 나오는 거의 이제 너네 학교 시험 봤을 때 첫 장에 나오는 뭐 1번, 2번 막 그런 수준이고 여기서 이제 어렵게 나오는 게 조건이 되게 여러 가지가 붙어. 뭐 예를 들어서 A, B가 이웃하지만 D와 C는 이웃하지 않는다. 뭐 아니면 남녀 번갈아 앉는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여러 가지 조건들이 붙는다고. 까다로운 조건들이. 그게 조건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난이도가 급격하게 상승한다고 생각하면 돼. 진짜 어려운 건 정말 어려워. 원순열은. 그래서 일단 요거까지는 확실히 숙지를 하고 있어야 돼. 이게 기본이야. 알았지? 그 다음에 시간이 없네. 그 다음에 중복순열. 중복순열은 뭐냐면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r개를 뽑아 나열하는 거. 이게 중복순열이야. 일단 순열이잖아. 그러니까 n개에서 원래 그냥 순열 npr은 n개에서 r개 뽑아서 나열하는 거였지. n개에서 서로 다른 r개를 뽑아서. 근데 얘는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r개를 뽑은 후에 나열하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중복을 허용한다라는 개념이 추가된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요 놈은 이제 기호로는 뭐라고 쓰냐면 n 파이 r이라고 쓸 거야. n 파이 r. 그래서 요걸 계산하는 방법은 예시로 내가 들어줄게. 너네 혹시 모스부호 알고 있나? 모스부호? 점하고 선을 가지고 만드는 그 신호 체계잖아, 그지? 점하고 선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신호 체계인데 이걸 가지고 내가 5자리 신호를 5자리의 신호를 만들려고 한대. 이때 나올 수 있는 가지수를 구하라고 했어, 문제에서.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2가지. 얘는 2가지. 2가지. 그러니까 2의 몇 제곱? 5제곱까지가 되겠지. 이게 중복 순열이야. 지금 중복을 누가 당한 거야? 중복을 이 점이랑 선이 당한 거지. 그지? 점, 선 중에 이 서로 다른 2개 중에 중복을 허용해서 나열을 하는 거지. 그리고 나열했을 때 순서가 바뀌면 같은 신호야, 다른 신호야? 다른 신호가 되잖아. 똑같이 점 3개, 선 2개지만 순서가 바뀌면 다른 신호가 될 거 아니야. 됐어? 그러니까 순열의 개념도 들어가는 거지. 됐지? 그래서 너네가 문제를 풀 때 이거의 예시를 좀 몇 개 적어본 다음에 이거는 중복도 허용하면서 순서도 고려해야 되네 라고 이제 판단이 되면 중복 순열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이걸 기호로는 뭐라고 쓸 거냐면 2파이 5라고 쓸 거야. 서로 다른 2개 중에 중복을 허용해서 5개를 뽑아서 나열한다 라고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결국 계산을 n의 r제곱으로 하겠다는 얘기야. 별거 없지. 됐지? 그래서 요거 공식만 잘 기억하면 되고 그 다음에 사실 이 중복 순열은 이렇게 기호를 많이 쓰진 않고 지금 방금 했던 것처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게 몇 가지지? 2가지네? 2가지니까 2의 5제곱이네? 이렇게 해서 보통 많이 풀어. 그러니까 기호를 굳이 잘 안 쓰고 그냥 바로 2의 5제곱해서 32가지다. 이런 식으로 좀 많이 푸는 편이야. 오케이? 근데 그래도 이제 기호를 쓰는 방법은 또 알아야 되니까 요거만 좀 설명해 줄게. 이게 너네가 기호 쓸 때 제일 헷갈리는 게 뭐냐면 2파이 5가 맞는 기호인지 5파이 2가 맞는 기호인지를 제일 많이 헷갈려 하거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여기서 중복을 당하는 애가 이렇게 이런 부호야 아니면은 이 자리야. 부호가 중복을 당하잖아, 그지? 중복을 당하는 애들은 부호잖아. 그 놈들이 앞에 온다고 생각하면 돼, 무조건. 중복을 당하는 애들이 무조건 앞에 오는 거야. 오케이? 됐지? 5파이 2 하면 이상하잖아. 5개의 자리 중에 중복을 허용해서 2자리를 뽑는다라는 의미인데 이상하잖아. 여기서 만약에 내가 첫 번째 자리만 2번 뽑았어. 그럼 여기에 점하고 선을 다 넣는 건 이상하잖아. 맞지? 그러니까 중복을 당하는 애가 앞에 온다라고 생각하면 돼.
됐지? 그럼 요것도 한번 해볼게. 자, A, B, C, D 4명의 학생이 있고 1반하고 2반이 있어. 이 4명의 학생을 1반 또는 2반의 반을 배정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그럼 뭐라고 쓰면 되냐? 기호로. 2파이 4야? 4파이 2야? 뭐야? 중복을 당하는 게 학생이야? 반이야? 학생이 중복을 당하나? 만약에 학생이 중복을 당했어 2번. 그러면 A반 한 번, 그러니까 1반 한 번, 2반 한 번. A 학생을 1반하고 2반에 나눠 넣어야 돼. 상체 하체를 찢어버려. 돼, 안 돼? 안 되지. 중복을 당하는 게 학생이야, 반이야? 반이지, 그지? 그러니까 뭐라고 써야 돼? 2파이 4지, 2파이 4. 그런 식으로 생각하라고. 됐어? 2파이 4. 그러니까 2의 몇 제곱? 4제곱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됐지? 그러니까 기호를 쓸 때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실제로 너네가 계산을 할 때는 그럼 A가 어디에 들어갈 수 있지? 하고 생각해보면 1반, 2반 두 가지니까 이게 4제곱이네. 이렇게 그냥 요 흐름으로 그냥 계산하면 돼. 됐지? 그래서 이런 게 중복 순열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뭐냐면 말 그대로 똑같은 문자가 있을 때 나열하는 방법의 수를 찾겠다는 얘기야. 우리가 A, B, C를 나열하는 경우는 3패까지지. 이건 알잖아. 맞아? 근데 우리는 A, A, B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찾고 싶은 거야. 문자 똑같은 게 2개가 있잖아. 그지? 이거 나열하는 경우를 찾고 싶은 거지. 일단 가지수는 몇 가지야? 그냥 봤을 때 그냥 나열해보면 몇 가지야 이게? A, A, B랑 A, B, A 아빠, 그 다음에 B, A, A 빠. 몇 개야? 3개밖에 없어. 그지? 3개밖에 없는데 그 3가지를 지금이야 그냥 셀 수 있지만 이게 문자가 많아지면 빡시잖아. 그래서 여기서 규칙을 좀 찾아서 공식화하려고 하는 건데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이걸 또 이용할 거야. 자, A 똑같은 놈인데 이걸 좀 구분을 지어서 A1, A2, B라고 생각할 거야. A1, A2, B. 그럼 이거를 나열하는 경우는 3패까지가 맞지? 그치? 그럼 나열을 해보면 A2, A1, B, A1, B, B, A2, 그 다음 A2, B, A1, 그 다음에 B, A1, A2, B, A2, A1. 총 몇 가지? 6가지. 근데 실제로 이 두 놈하고 두 놈은 어때? 같은 거야. 몇 배 불어 있어? 2배 불어 있어. 2배. 근데 정확하게 또 그냥 2배가 아니라 뭐야? 2 팩토리알 만큼. 얘랑 자리 바꾸는 거. 그지? 얘랑 자리 바꾸는 거만큼 불어 있어. 그러니까 3팩 나누기 뭐야? 2팩으로 해서 3가지라고 계산하겠다는 얘기지. 됐냐? 마찬가지야. AAAB라고 생각해봐. 이거를 나열하는 건 4가지밖에 없어. 그치? B 한 칸씩 옮기면 되니까 4가지밖에 없는데 이거를 구분을 좀 지어서 A1, 2, 3라고 치면 A1, A3, A2B랑 A2, A1, A3B랑 A2, A3, A1B 그리고 A3, A1, A2B 그리고 A3, A2, A1B 이런 식으로 쭉 있을 텐데 이 6가지가 다 어때? 이 6가지가 다 같은 경우잖아 지금 실제로는. 맞지? 다 그냥 AAAB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몇 배가 불어 있는 거야? 3팩, 그지? 3팩까지 6배가 불어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원래는 문자 4개를 나열하는 건 4팩토리얼인데 똑같은 문자가 3개 있으니까 이 3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만큼 불어 있다고 생각해서 나누기 3팩을 하겠다는 얘기지. 이렇게. 됐어? 그러면 AABB 나열하는 건 몇 가지? 문자 4개 있으니까 4팩. 똑같은 문자 2개씩 있으니까 2팩, 2팩 이렇게 나눠주면 끝이다. 별거 없지? 이거 나열하면 돼. 이렇게. 그래서 계산은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된다. 뭐 어렵지 않고. 그 다음에 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가지고 활용하는 문제들이 있는데 요거 한번 해보자. 시간이 없어갖고 좀 자세히는 못할 것 같아. 자,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 거리를 이제 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어떻게 셀 거냐면 A에서 B까지 가려면 근데 일단 갈 수 있는 방향이 오른쪽 아니면 뭐야? 위밖에 없지. 그치? 오른쪽 몇 칸 가야 돼? 오른쪽 몇 칸? A에서 B까지 가려면? 오른쪽? 4칸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위로 몇 칸? 3칸 가야 돼. 이렇게. 그래서 이걸 나열하는 경우의 수랑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 가지수가. 그럼 이게 몇 가지야?
7팩 나누기 얼마? 3팩 4팩이겠지.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A, B, A, A, B, B, A 이렇게 있다고 치면 A, B, A, A, B, B, A 이렇게 그치? 갈 수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최단거리를 세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 방법으로 셀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방법으로 그냥 세도 돼.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게 몇 가지? 한 가지. 사실 이걸 더 많이 이용할 거야.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지. 이렇게 한 가지. 맞아? 올 수 있는 최단거리는. 여기 몇 가지? 두 가지. 얘 더해서 두 가지. 맞지? 여기로 올 수 있는 게 이쪽 길 아니면 이쪽 길이잖아. 근데 여기 이렇게 오는 게 한 가지고 이렇게 오는 게 한 가지니까 둘이 더해서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 거지. 여기 몇 가지? 세 가지. 1 더하기 2에서. 여기는 네 가지. 여기는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이런 식으로. 여기 몇 가지? 6가지. 이거 더해서. 여기 10가지. 여기 10가지. 15가지. 여기 20가지. 여기 35가지. 이렇게도 할 줄 알아야 돼. 사실 이 방법을 더 많이 쓸 거야. 왜 이 방법을 더 많이 쓰냐면 이렇게 하는 게 장애물 피하기가 훨씬 쉽거든. 쭉쭉쭉 나아가면서 더 쌤이니까 쭉쭉 나아가면서 장애물 바로바로 피해갖고 갈 수 있거든. 그래서 이 방법 되게 많이 사용할 거라서 이것도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얘기야. 네. 또 다른 거 몇 개 더 있긴 한데 지금 시간이 없어갖고 일단 대표 문제 하나씩 풀어줄게. 일단 내용은 이게 다야. 자, 20번부터 한번 볼게. 자, 두 학생 A, B를 포함한 8명의 학생 중에서 A, B를 포함하여 택한 5명을 원탁에 둘러앉히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그러니까 A, B를 포함해서 5명. 그럼 몇 명 더 뽑아야 돼? 3명 더 뽑아야 돼. 그치? 그럼 남은 애가 몇 명이야? A, B를 제외하고 남은 몇 명? 6명 중에 3명을 더 뽑아야 되니까 뭐야? 6시 3이겠지. 일단 뽑아. 그지? 아까 했던 것처럼. 그럼 뭐 C, D, E를 뽑았다 쳐봐. 그럼 요 5명을 이제 뭐 하는 거야? 원순열 얼마? 곱하기 4팩이 되겠지. 됐어? 계산은 너네가 해. 24번. 자, 네 쌍의 커플이 원탁에 둘러앉을 때 커플끼리 이웃탁에 앉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그럼 커플 이런 시장 커플 몇 덩어리야? 네 덩어리지. 네 덩어리. 네 쌍이니까. 그럼 네 덩어리를 일단 원탁에 나열하는 게 몇 가지야? 3팩이지, 그지? 그리고 이 쌍커플들끼리 자리를 바꾸는 거 몇 가지씩 있어? 몇 가지씩 있어, 이게? 얘 둘이 자리 바꾸는 거 2가지씩 있지, 2가지씩. 2가지, 그지? 그러니까 2에 뭐야? 4제곱이 있겠지. 됐어? 지금 하는 것들은 다 동시에 일어나고 있으니까 다 곱하는 거지. 맞지? 그 다음 28. 자, 오른쪽 그림은 중심이 같은 두 원 사이를 6등분해서 만든 도형인데 이 도형의 7개 영역을 서로 다른 7가지 색을 모두 사용해서 칠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가운데부터 칠할게. 몇 가지야 가운데 칠할 수 있는 게? 7가지. 맞지? 회전에서 일치하는 것 같은 것으로 본대. 원순열 적용하겠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 일단 가운데 7가지 칠했고 나머지 6개는 그냥 뭐야? 원순열이야. 그냥 뭐야? 5팩이지 5팩. 그치? 6개를 원탁에 안 치는 거니까. 7 곱하기 5팩. 32. 자, 그림과 같이 밑면은 정사각형이고 옆면은 모두 이등변 삼각형인 사각뿔에 각 면을 서로 다른 5가지 색을 모두 사용해서 칠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이것도 원순열 적용이 되겠지. 그치? 일단 밑면부터 또 칠해봐. 가운데. 밑면 뭐야? 5가지. 옆면이 뭐겠어 이제? 그치. 옆면이 원순열이니까 뭐야? 3팩토리얼이 되겠지. 간단하지? 입체도형 칠하는 거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 하나는 조금 기억해놔. 요거는 조금 특이한 놈이라서 요거는 좀 기억해주는 게 좋은데 정육면체거든. 정육면체의 그 6가지 색깔 가지고 모두 사용해서 이 정육면체의 모든 면을 칠하는 가지수를 구하래. 그럼 뭐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보통 이렇게 옆면이 이제 원순열 쪽으로 생각하면 되거든.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면 될까? 일단 어디부터 칠할 거야? 위아래? 오케이. 위에 칠하는 거 몇 가지? 색깔 6가지 있다고 해볼게. 6가지. 그 다음에 반대편에 칠하는 거 몇 가지? 5가지. 그치? 그 다음에 옆면 돌리는 거 몇 가지? 3팩.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뭐가 빠지냐면 요 6이 빠진다고 생각하면 돼. 그냥 5 곱하기 3팩이 답이야. 30가지가 답인데 왜 그러냐면 처음에 6이라는 게 어떻게 해서 나왔냐면
여기 칠하는 거 여기에서 나왔지, 그지? 여기 6가지라고 해서. 근데 지금은 이 모든 면이 아무것도 칠해져 있지 않은 상태잖아, 그치? 근데 이 정육면체는 모든 면이 다 뭐야? 다 합동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아무것도 칠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첫 번째 색깔을 칠하는 건 그냥 한 가지로 볼 수 있다는 얘기야. 오케이? 좀 특이하지? 이게 뭐랑 좀 비슷하냐면 원순열에서 아무도 앉지 않은 상태에서 A가 앉을 수 있는 자리는 몇 가지야? 한 가지였지, 그치? 그거랑 좀 비슷하지, 그치? 그래서 아무것도 칠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처음에 칠하는 색깔, 빨간색 칠한다고 치면 요거는 그냥 한 가지고, 요거에서 마주보는 애를 칠하는 것부터는 가지수가 달라지겠지. 파란색 칠하는 거랑 노란색 칠하는 건 다를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거기서부터는 5가지, 그리고 옆면 돌리는 거 3패까지 요렇게 이제 써주면 된다고. 조금 특이하지, 얘는? 그래서 요거는 좀 기억해놔. 그 다음에 35. 자, 그림과 같은 직사각형 모양의 탁자에 6명이 둘러앉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아, A가 앉을 수 있는 자리 몇 자리라고? 3가지. 그치? 앉았어, 아무데나. 그럼 원순열 깨졌다고. 뭐야, 그 다음? 5팩이지, 5팩. 됐지? 5명 일렬로 나열하는 거. 쉽지? 40번. 배낭여행을 하는 내 친구 ABCD가 어떤 숙소에서 3개의 방 301, 2, 3호의 임의로 배정받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A가 갈 수 있는 거 몇 가지야? 빈 방이 있을 수도 있대, 그지? A가 갈 수 있는 거 3가지. B 3개, C 3개, D 3개. 뭐야, 그래? 3의 4제곱이지. 81.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중복순열이잖아, 이게 지금. 3파이 4인데 지금처럼 기호를 사용해서 푸는 게 아니지. 보통 이렇게 많이 한다고. 됐어? 46번. 자, 일렬로 나열된 전구 4개를 각각 켜거나 꺼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신호의 개수를 구하래. 그럼 각각의 전구에 나올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씩 있어? 2가지씩 아니야? 맞지? 키거나 끄는 거. 2가지니까 뭐야? 2에 4제곱이지. 근데 문제에서 뭐라 했어? 모두 꺼진 경우는 신호에서 제외한대. 안 보이니까. 그래서 그 뭐야? 빼기 1이지, 빼기 1. 그치? (49) 자, 5개의 자연수 5, 6, 7, 8, 9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4자리 비밀번호를 만들 때 마지막 자리의 숫자가 뭐래? 짝수인 비밀번호 개수래. 일단 여기 들어올 수 있는 짝수 몇 가지 있어? 2가지 있네. 6하고 8. 맞지? 2가지 있고. 그 다음에 중복을 허용하니까 여기 올 수 있는 건 몇 가지야? 그냥 5개 다 들어올 수 있지. 여기도 몇 가지? 5개. 얘도 5개야. 그러니까 5의 몇 제곱? 3제곱이지. 요거 그냥 계산하면 되지. 개 쉽지? 55. 함수. 그치, 함수. 이것도 설명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일단 보자.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인데 여기서 그냥 바로 하자. y가 1, 2, 3, 4, 5인데 그냥 봐봐. 그냥 x에서 y로 가는 첫 번째는 1대1 함수를 찾아본다고 생각해봐. 몇 가지야? 1대1 함수. L이 갈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5가지. M은 4가지. N은 3가지. 그게 뭐야? 5P3이지. 맞아? 1대1 함수는 순열이라고, 순열. 오케이? 무조건이야. 무조건. 그리고 여기 5는 뭐야? 얘는 공개지, 공개. 얘는 정개. 맞아? 공역의 개수, 정의의 개수. 오케이? 함수는 정해져 있어, 이렇게. 그래서 이거 5개. 그리고 얘가 3개. 됐지? 이렇게. 두 번째는 증가함수 또는 감소함수. 이건 뭐야? 증가함수 또는 감소함수. 얘는 5C3이지. 맞아? 5개의 숫자 중에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3개를 뽑아봐. 내 마음대로 아무거나 뽑아봐. 제이나 뭐 있어? 아무거나 3개. 중복은 허용하지 않고 3개 그냥 아무거나 5개 숫자 중에 3, 4,
2? 오케이. 그러면은 L이 어디 가겠다는 거야? 증가함수라면. L이 어디 가겠다는 거야? 아, 이게 지금 숫자가 아니라서 그런가? 그냥 요거를 그냥 1, 2, 3이라고 쳐봐. 그러니까 저 LMN을 1, 2, 3이라는 숫자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1이 어디 가겠다는 거야? 증가함수니까 2로 가겠지. 2는 어디 가겠어? 3. 3은 어디가? 4에 대응하겠지. 됐냐? 내가 4, 2, 3을 뽑아도 1은 어디로 가? 2로 가지. 2는 3. 3은 4로 가지. 그러니까 지들이 알아서 간다고. 내가 뽑기만 하면 지들이 알아서 크기 순으로 갈 거라고. 이해하냐? 그래서 조합이라고. 그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건데 그냥 함수 x에서 y로 가는 함수의 개수 몇 가지? 다섯 가지 그치? 그러니까 뭐야? 미친놈? 맞구나. 5파이 3이지. 5의 세제곱 이렇게 중복 순열이라고. 됐어? 이것도 기본이야. 일단 이 함수 문제도 되게 많이 나오는 편인데 이 함수에서 1대1 함수 쪽으로 찾는다면 순열 쪽으로 생각하는 거고 증가함수나 감소함수면 조합이고 그냥 함수의 개수면 중복 순열이야. 이 정도는 좀 기억하고 있어요. 이것도 기본이니까요. 오케이? 여기서 이제 조건이 추가되면서 이제 문제에서 나올 거야.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 A가 이놈일 거고 그 다음에 X에서 Y로 가는데 FL이 3인 거. 그러니까 L이 3으로 갔을 때 함수의 개수니까 5의 제곱까지가 되겠지. 맞아? 각자 갈 수 있는 게 MN이 5가지씩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 둘이 더하라는 얘기지. 그리고 2단원에서 또 하나 배울 거야. 중복 조합이라고. 그 다음에 60번. 자, 이렇게 8개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양 끝에 C와 E가 온대. C하고 E를 양 끝에 배치하는 경우는 두 가지. 맞지? EC일 수도 있으니까. 남은 문자는 O, N, T, I, N, U. 맞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6개 나열하는 거 6팩. 나누기 N 똑같은 거 2개 있으니까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이렇게 계산하면 되지. 별거 없지? 시간이 없어. 66. 0부터 3까지 모두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6자리 자연수의 개수. 그냥 이 6개 나열하는 거에서 맨 첫 번째 자리에 0 들어올 수 없잖아. 그거를 빼주면 되겠지. 그래서 여사건으로 생각해서. 그럼 이거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6개 숫자가 있으니까 6팩. 근데 똑같은 숫자가 2개 있지. 2팩, 2팩 나와야지. 여기에서 맨 처음에 0이 들어왔을 때 나열될 수 있는 거 1, 2, 2, 3, 3이잖아. 이거 나열하는 경우의 수만큼을 빼면 되지. 이건 불가능하니까. 이거 6자리 자연수가 아니잖아. 그럼 이거 나열하는 건 5팩 나누기 뭐야? 2팩, 2팩이지. 그래서 요거 계산해주면 되겠지. 쉽지? 72. 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서 이것도 잘 나오는데 자, 5개 문자를 나열할 때 C가 D보다 앞에 오도록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그러니까 이거는 특정 순서를 고려한 순열이거든. 이것도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할 건데 그러니까 C가 D보다 무조건 왼쪽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둘이 이웃하라는 게 아니라 왼쪽에 앞에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C가.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A, B, C, D, E 이렇게 해서 나열하면 돼. 그러니까 그 특정한 문자 있잖아. 그 순서를 지켜야 되는 특정 문자. 그걸 같은 문자로 생각하는 거야, 세모로. 그럼 이걸로 나열을 하게 되면 5팩 나누기 뭐야? 2팩이지. 세모 2개 있으니까. 그럼 이거를 쭉 나열을 하는 경우를 보면 A하고 E하고 세모, B, 세모 뭐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첫 번째 세모에 무조건 뭘 집어넣으면 돼? 무조건 C. 그 다음 두 번째 세모에는 D를 집어넣으면 C가 D보다 무조건 앞에 있게 나열이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특정 그 문자, 그 어떤 순서를 지켜야 되는 문자끼리 같은 문자라고 생각해서 나열해주면 돼. 됐지? 17. 최단거리. A에서 P를 거쳐 B까지 가는 최단거리 수를 구하래. 자, A에서 P까지 장애물 없으니까 편하게 가면 돼. 오른쪽 몇 칸? 4칸. P에서 여기서 여기 몇 칸? 위로 몇 칸? 2칸. 6팩 나누기 뭐야? 4팩, 2팩이지. 이렇게. 됐어? 오른쪽.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는 걸 A라고 하면 A 4개에 위로 가는 거 B라고 하면 B 2개잖아. 그 나열하는 경우의 수. 그지? 곱하기, 그지? 곱하기 P에서 다시 B로 가는 거. 오른쪽 몇 칸? 2칸. 위로 2칸. 그러니까 4팩 나누기 뭐야? 2팩, 2팩. 이걸 계산해주면 되지. 됐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냥 셀 수도 있어.
2, 3, 4, 5, 3, 6, 10, 15 이렇게 A에서 P까지 오는 건 15가지. 그 다음 P에서 B까지 가는 거 여기 다시 몇 가지? P에서 여기까지 오는 거 몇 가지? 한 가지, 다시 한 가지.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지. 너네 아까 우리 곱의 법칙 할 때 어디 들렀다 가는 거 있잖아. 그거랑 똑같은 거지. 이렇게 세 가지, 네 가지 이렇게. 그럼 요까지는 세 가지, 곱하기 요까지는 네 가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15가지 냅두고 여기서 여기까지 처음부터 다시 세는 거지. 이런 식으로. 2, 3, 3, 6. 그럼 6 곱하기 15니까 답이 나오겠지. 됐어? 82. 장애물이 있는 경우인데 이 장애물이 있는 경우도 이제 세는 그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 그래서 그거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좀 그럴 것 같고 그냥 세볼게. 그냥 세서 할게. 이거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바로 할 수는 없지. 왜냐면 저기 그 길이 없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바로 하기는 좀 힘들고 그걸 이용하는 다른 방법이 있긴 있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이용한 다른 방법이.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해줄 테니까 일단은 그냥 셀게. A에서 여기까지 오는 거 몇 가지? 하나. 여기 두 가지. 3, 4, 5, 6. 여기 세 가지. 여기 6가지. 여기 10가지. 15, 21. 자, 이제 여기 몇 가지? 6이지, 그치? 여기를 오려면 요쪽으로 오는 경우밖에 없잖아. 근데 여기로 올 수 있는 게 6가지였잖아. 그러니까 이 6가지가 그대로 이어지는 거야. 오케이? 왜냐면은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로까지 올 수 있는 길이 여기랑 여기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더했잖아. 근데 얘는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길이 얘밖에 없으니까 그냥 얘가 그대로 올라온다고 생각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장애물을 좀 빨리 피할 수 있어. 이게 좀 연습이 되면. 그럼 여기도 6이겠지. 여기 몇 가지? 16, 31, 52, 여기 22, 53, 105 이렇게 105가지가 되겠지. 됐어? 이렇게 세도 되고 아니면 근데 이런 것도 있어. 이 지금 길이 없어진 게 끝자락이다 보니까 끝자락 길이 없어진 거다 보니까 여기를 C라 하고 여기를 D라고 했을 때 A에서 B까지 가는 전체 경우에서 A에서 C를 거쳐 가는 경우랑 D를 거쳐 가는 경우를 빼서 세는 경우도 있어.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 장애물이 중간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A에서 B까지 만약에 간다고 하면 이건 이제 완벽하게 다 하나로 길이 나와 있으니까 오른쪽이 5칸이고 위가 4칸이라서 9팩 나누기 5팩 4팩이거든. 전체가. 여기서 A에서 C를 거쳐 B로 가는 경우 A에서 C까지 가려면 오른쪽 한 칸에 위로 3칸이니까 4팩 나누기 3팩이겠네. 곱하기 C에서 B까지 가려면 오른쪽 4칸에 위로 한 칸이라서 5팩 나누기 4팩이 될 거고. 그리고 A에서 D를 거쳐 B로 가는 경우는 그냥 한 가지밖에 없지. 맞아? 이런 식으로 계산해도 된다는 얘기야. 그럼 얘 계산해보면 5팩 깔 수 있고 9, 8, 7, 6 밑에 거 4, 3, 2, 1 그 다음 마이너스 얘는 4가지 그 다음 얘는 5가지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4, 2, 8, 3, 2, 6이니까 7, 2, 14에다 9 곱하면 126이지. 그래서 21 빼는 거니까 105 똑같이 나오잖아. 이렇게. 됐어?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여러 가지야, 경우는.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방법은 일일이 세는 거랑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이용하는 거. 일단 이 두 가지는 숙지해야지. 됐어?